아니면 중앙에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백승호한테 찌르면서 방향의 전환을 노리든지 그런 식의 공격적인 선택지들을 취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뒤로 돌리는 너무나도 안전한 선택지를 취하면서 이 공격은 상대가 막기 쉬운 롱볼 투입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우리나라가 홈에서 오만에게 1대1 무승부라는 초라한 결과를 거뒀는데요. 이날 아마 보신 분들 모두가 느끼셨을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강인의 투입 이전과 이후로 경기 흐름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강인 선수 개인의 클래스가 뛰어난 것도 있었지만 그와 함께 전술적인 변화도 같이 이뤄졌다는 게 중요했는데,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강인이 투입되기 전의 모습부터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공격 시에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양쪽 풀백이 서로 다른 모습을 가져갔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였는데, 먼저 오른쪽 풀백인 서령우는 무조건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쭉 하고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왼쪽 풀백인 이태석은 최후방 라인에 머무르면서 변칙적인 3백의 일원으로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들보다 위에 있는 윙어들의 위치도 서로 달라지게 됐죠. 손흥민은 측면에서 머무르는 반면에 황희찬은 보다 중앙에 위치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로 주목할 게 백승호와 이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백승호는 지금 상태로만 보면 박용우와 같은 라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올라가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재성과 같은 라인에 있는 경우도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백승호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황희찬도 한 칸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마치 주민규와 함께 투톱처럼 위치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게 우리나라의 최종 공격 형태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잘 안 됐던 점이자 이강인의 존재 유무에 따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뭐냐? 전방에서 공격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확보된 것 자체는 좋은데 정작 그 전방으로 볼을 투입하는 작업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점이었어요. 정확하게는 우리나라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게 있긴 있었는데 그게 경기 중에 제대로 표출되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특히 아쉬웠던 건 왼쪽 풀백으로 나온 이태석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의 준비라는 게 이재성의 움직임과 이태석의 볼 투입 능력이 기대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 점은 경기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만은 수비 시에 5-4-1 형태로 나왔습니다. 보시면 앞에 4-1 형태로 잡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양쪽 측면을 수비하는 선수는 끝자락에 있는 이 두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공을 왼쪽에 이태석한테 보내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오만 입장에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선수가 잡으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재성의 움직임이 오만에게 커다란 문제를 안기게 되었어요. 이재성이 지금은 중앙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이렇게 측면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오만의 측면에 위치하는 선수 두 명이 각각 하나는 손흥민, 하나는 이태석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측면으로 새롭게 가담하는 이재성한테는 붙어줄 선수가 마땅치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 그나마 개입할 수 있는 선수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 오만의 오른쪽 중미가 되는데, 이 경우에 원래 잡고 있는 선수인 박용우에 대한 마크는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상황을 보면 실제로 박용우를 버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성의 위치가 훨씬 위험하니까 이건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다만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들이 버릴 수밖에 없었던 박용우를 활용함으로써 대략 이런 식의 전개를 노리면 그만인 상황입니다. 박용우가 뒤를 보면서 백승호의 위치까지 이미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매끄럽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거라 기대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태석은 뒤로 돌리면서 박용우의 공간을 활용하지 않았어요. 대단히 안전한 선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만 입장에서는 다시금 내준 공간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게 됐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재성의 움직임을 통해서 얻게 된 공간이 있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한 채 다시 만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셈이 됐죠. 이번에도 상황 자체는 아까와 비슷한데요. 오만의 대응이 약간 달랐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윙어가 이태석한테 붙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재성한테 붙으러 가더군요. 당연히 이러니까 이재성은 잡을 수가 있었지만 이태석은 잡으러 갈 선수가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그나마 가까운 선수는 이번에도 오른쪽 중미이지만 원래 마크맨인 박용우 때문에 이태석한테 함부로 붙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오만의 라인이 뒤로 밀리게 되면서 여기 사이로 슬쩍 하고 다시 내려온 백승호한테는 공간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태석은 좀 더 과감하게 직접 볼을 몰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중앙에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백승호한테 찌르면서 방향의 전환을 노리든지 그런 식의 공격적인 선택지들을 취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뒤로 돌리는 너무나도 안전한 선택지를 취하면서 이 공격은 상대가 막기 쉬운 롱볼 투입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다만 이태석의 폼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이태석 자체가 많이 어린 데다가 A 대표팀 출전 경험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가뜩이나 부담감을 갖고 있을 선수한테 꼭 이렇게 부담이 심한 역할을 맡겨야만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강인의 투입 이후에 흐름이 달라졌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교체 자체는 백승호가 이강인으로 바뀐 것 뿐이지만 전개의 구조 자체가 상당히 큰 폭으로 바뀌었거든요. 먼저 이강인은 백승호와 다르게 전방으로 올라가는 빈도가 굉장히 적었어요. 왜냐하면 아까와는 다르게 황희찬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대신에 이재성이 오른쪽에 위치하게 됐기 때문에 이강인이 여기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대신에 상대적으로 후방에 위치하면서 아까까지 이태석한테 의존하던 볼을 뿌리는 역할을 이강인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태석은 어떻게 되었냐? 전반에 비해서 보다 직접 올라가는 빈도가 늘어나게 되었어요. 이태석이 직접 올라가게 되면 황희찬이 보다 중앙으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고 그렇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주민규와 함께 황희찬이 투톱처럼 움직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실제로 황희찬의 득점 장면에서 딱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왔죠. 이태석이 측면을 먹으러 올라가고 황희찬이 왼쪽 톱, 주민규가 오른쪽 톱, 손흥민과 이재성이 최전방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이강인이 상대적으로 후방에서 볼 투입을 담당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강인이 투입되기 전에는 오른쪽에서 백승호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황희찬을 최전방으로 올려주고 왼쪽 뒤편에서 이태석이 뿌려주는 역할, 왼쪽 앞에서 이재성이 적절하게 움직이며 볼을 받아주는 역할을 해줬다면 이강인이 투입된 이후에는 왼쪽에서 이태석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황희찬을 최전방으로 올려주고 오른쪽 뒤편에서 이강인이 뿌려주는 역할, 오른쪽 앞에서 이재성이 적절하게 움직이며 볼을 받아주는 역할을 했다. 그런 식의 변화가 이뤄졌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점도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겠죠? 이강인을 제외하면 후방에서 볼을 뿌려줄 선수가 마땅치 않았다는 점이고 따라서 다음 경기에서는 이날 나왔던 이태석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볼을 뿌리는 역할 자체를 다른 선수가 맡아서 보여주거나 둘 중에 하나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 자체는 꽤 명확한 셈인 거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